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여야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홍 의원님. 지금 현재 지역구가 대구 달서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경선으로 갈 건지 단수 공천을 할지 아직 뭐 결정을 못한 네, 보류 지역 중에 하나던데 보니까 경쟁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결정이 좀 늦고 있는 겁니다. 글쎄 뭐 그런 것도 뭐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지금 공관위에서 워낙 많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천을 결정하다 보니까 이제 좀 순차적으로 되고 있고 특히 또 전통적으로 영남 특히 그 TK 지역이 좀 항상 그 후순위로 좀 밀리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 이제 보류된 TK 지역과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공천을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고려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어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최근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자주 뭐 만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신경 쓰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글쎄요, 뭐 전혀 뭐 신경 안 쓰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뭐 그것으로 인해서 공천이 저는 결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공천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민주당과 일부에서는 뭐 그 용산발 낙하산이다 아니면 뭐 검사 공천이다 뭐 이렇게 될 거라는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이기는 공천 그리고 공정한 공천을 해서 확실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영환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이제 확실히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 홍 것들이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네 그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게 또 지지율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뭐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뭐 40년 직위를 했는데 그런 분들조차 지금 컷오프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만남이 공천에 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공천 작업이 반환점을 돌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홍문표 의원이 경선 결정 반발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3선, 4선, 5선이 지금 그 15% 감점을 받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용산 친구들이 들어간다면은 그 용산 친구들 봐주려고 만드는 것밖에 더 돼요? 그건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품위 있게 이해하는 것도 역시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저희가 시스템에 따라서 잘 처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을 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더 경쟁력이 있는데 왜 용산 출신 강순규 전 수석이죠. 왜 그 경선을 하게 했느냐 뭐 이런 반발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단수 공천에 밀려서 경선에 배제된 그 예비 후보들이 몇 분 계신데 다 보니까 경남, 부산, 뭐 경북 이렇게 영남권인데 이 예비 후보 6명이 뭐 그 비대위가 평가 결과를 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거 받아주지 않으면은 뭐 무소속 연대까지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당에 이제 뭐 경고 아닌 경고를 하고 나선 상황인데 당 지도부에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요, 이쪽은? 예, 물론 이제 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뭐 재검토를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은 있습니다만은 근데 존경하는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 어차피 또 그 시스템적으로 3선 동일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5%를 감점을 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중진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좀 페널티를 주더라도 충분히 그동안 이제 당원 관리라든지 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가 있고 해서 좀 신인들과 이런 어떤 경쟁에 좀 이런 균형추를 맞추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원칙은 모든 의원들한테 그렇습니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뭐 하기에는 조금 설득이 약한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예비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김해 지금 현재 당의 그 지역 재배치를 통해서 결정되는 이제 조혜진 의원이 오셔서 좀 섭섭한 감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지역이 낙동강 벨트가 굉장히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비록 영남이지만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곳에 가서
당선이 확실한 거라면은 예비 후보자들의 어떤 반발이 설득력이 있지만 그러나 당의 입장에 봐서는 굉장히 좀 격전지고 험지고해서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지역 재배치가 된 것에 대해서 예비 후보자들이 좀 반발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설득력이 없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 좀 전에도 예를 들면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좀 반발하다가 이제 수용을 하셨고 수용, 예. 그다음에 또 김무성 대표도 출마를 했지만 이제 당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간다 이런 어떤 확신이 들어서 본인이 이제 출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현재 약간의 반발도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대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무난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네. 있는 것 같은데 그 민주당에 비하면 뭐 자본도 적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영남 지역이라든가 뭐 대구 경북 특히나 이제 그 서울 강남 서초 이런 화약고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된다 뭐 이렇게들 많이 보던데 홍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아직까지 핵심적인 사항들이 남아 있죠. 뭐 컷오프라든지 뭐 또 일부 뭐 전략 공천이라든지 일부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있던 상황으로 보면 대내외적인 평가가 역대 어떤 우파 보수 정당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공천을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다. 그것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본인이 스스로 이제 출마를 이제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정말 철저하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기는 공천, 공정 공천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지금 정영한 공관위에 잘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의원님 지역구를 비롯한 그 보류 지역들에 대한 심사도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제 심사를 받고 계신 입장에서 네, 네. 좀 말씀하시기가 여러모로 좀 조심스러우실 텐데 지금 사실 그 재배치 요구가 이제 PK 쪽에서 먼저 있었고 이제 수도권에서도 박진 전 장관이 좀 받아들인 쪽으로 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혹시 TK에서도 재배치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먼저 앵커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4년 계약직 국회의원으로서는 가장 좀 힘들고 예. 그리고 저처럼 이제 보류된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피마르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인데 예. TK 지역은 상대적으로 PK 지역 같은 경우는 낙동강 벨트라는 지역에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만 TK 의원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그런 재배치할 어떤 공간이 사실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배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공간이 없다. 예, 네.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예. 수요자인 유권자 입장에서 우리가 재배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21대 때 TK 의원들을 수도권에 재배치다가 참패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권자 입장에서 재배치라는 이름으로 중진들이라든지 의원들이 왔을 때 그것을 예.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까지 동시에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 당이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 서병수 의원이나 뭐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 재배치하더라도 그분들은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해당되는 부산이라든지 양산 예. 시도민들이 그것을 수용을 지금 잘 하고 있고 그것이 여론에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존에 있던 당협위원장 반발이 좀 있는 것 같고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옮겨간 지역구에 당원들이 좀 반발을 좀 심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뭐 예. 일부 이제 반발인 것이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광역자치단체장이라든지 또 뭐 그 조혜진 의원도 바로 인근의 국회의원이고 해서 과거 같은 어떤 재배치라는 이름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의 반발을 사는 지금 재배치는 아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재배치가 굉장히 이루어졌다고 이거는 지금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재배치를 잘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재배치가 능사가 아니라 과연 재배치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공관위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피가 말리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혹시나 본인에게 뭐 재배치 요구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경선을 치르자 이런 네. 여러 가지 요구가 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습니까? 당연히 저희는 지금 뭐 경선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상황이 좀 아닌 어떤 그렇기 때문에 재배치 논의는 저희에게는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초기에 뭐 논란이 됐었던 그 윤심 공천 관련해서 이 문제가 좀 말끔히 해소됐다고 보시는죠? 예, 저는 뭐 아직 뭐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 저는 뭐 현재까지는 말끔히 해소되다 못해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 출신들이 일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역차별을 좀 심하게 좀 받고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경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역 의원 내지는 지역 당협위원장과 신인들이 경선하는 건 예. 비록 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는 있겠지만 결국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석동현 어떤 그 평통사무처장 경우라든지 또 이원모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오히려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오히려 좀 불리한 어떤 처분을 받고 있다. 그렇게 또 보이십니다. 언론의 주목을 좀 많이 받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무난하고 조용한 공천이 계속되면서 좀 한편으로는 좀 이게 너무 감동이 좀 없는 거 아니냐. 뭐 가령 뭐 새 인물을 통한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좀 이런 흐름은 좀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단계고 이제 결국은 이제 많은 부분이 지금 경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선은 이루어지는데 3선 이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5% 페널티를 예. 안고 있고 그다음에 하위 30% 이하 현역에 대해서는 또 마이너스 예. 20의 페널티를 안고 있습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컷오프 그 대상자들 네. 통보가 시작됐습니까? 아직 아니죠.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선에서는 이러한 어떤 페널티를 현역은 안고 있고 또 신인들 같은 경우는 최대 20%까지 가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선상에서 어떠한 일이 그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신인들도 경쟁력 있는 신인이라면 얼마든지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인물들이 많이 저희 당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한 그 하위 평가자들 아직 개별 통보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통보가 시작되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시끄럽잖아요. 네네네. 정성 평가 뭐 그 네. 부분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그 점수들이 공개가 안 되나요? 보통 그 당사자들에게 당사자들한테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안 됩니까? 알고 그럼 있습니다.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쪽도. 저희는 지금 민당하고는 좀 다른 게 민당은 사실은 원래는 본인들이 CCMC 공천을 한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식 공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친명 행제 비명 행사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하위 10%에 김영주 부의장이 들어간다? 또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송갑석 의원이라든지 유영찬 의원 같은 경우도 저도 TV에서도 토론도 많이 했고 또 상위에서 같이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 하위 10% 20% 들어간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가가 지금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은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거나 비판했던 그런 것으로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오늘도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김원기 전 국회의장님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민주당 원로 그룹들이 지금 공천의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거하고 지금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역대 어떤 정권에서의 어떤 그 보수 정권에서의 공천보다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서로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어떤 의원들이 할지라도 좀 반발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과는 결과 통보되더라도 결과는 굉장히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그 실질적으로 공천장을 받은 그 현역 의원이 39명이라고 하던데 이분들이 좀 따져보니까 이제까지 뭐 공천 과정은 이제 잡음 없이 좀 어느 정도 매끄럽게 진행이 됐지만 다 이제 뽑아놓고 보니까 친윤이 다수더라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예, 좀 반박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뭐 친윤 내지는 뭐 비윤의 경계도 애매모호하지만 사실은 저희 당 전체가 뭐 대통령을 뭐 저는 대구에서 첫 번째 지지선도 했지만 예. 뭐 경선 때 대선 때 다 이제 합류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또 윤석열 정부 취임 이래로 뭐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좀 하신 어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뭐 거의 대부분 뭐 친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당연히 또 그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도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없어서 단수 공천이 지금 많이 그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 주말에 2달여 만에 이제 공개 활동을 뭐 재개했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같이 그 이정재 배우와 함께 이제 오찬 자리에 대통령과 함께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 외교 역사상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서 획기적인 어떤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 부인 영부인도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외교적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 문화적 부분의 소양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고 지난번 미국 방문 때 넷플릭스가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할 때도 상당히 좀 역할을 하고 개인적인 또 인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회를 통해서 좀 공식적인 이런 활동 재개는 당연한 수순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경선할 때부터 예. 민주당에서 약한 고리를 판단해서 뭐 줄리 어떤 의혹 공세부터 해서 또 대통령이 되고 순방을 할 때 캄보디아의 화나를 안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엄청난 공세를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거짓이고 가짜 뉴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 일부 진영에서의 공세에 대한 어떤 그 사과 한마디도 없는데 사실 이번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대통령의 어떤 부인을 넘어 인간적으로 여성으로서 굉장히 좀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거의 두 달 동안 공식적인 활동 무대에 없었던 것은 예.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대한민국 외교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손실이다. 지금쯤은 이런 어떤 당연한 그리고 필요한 공식 활동에 있어서는 좀 활동을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해도 되겠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예. 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뭐 당내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뭐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했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떻게 보시면 개인적으로? 뭐 검찰 같은 이런 어떤 사법 기관에서의 이런 어떤 수사 또는 네. 어떤 법원에서의 재판 이런 것은 사법의 영역으로 저는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너무 정치적인 어떤 영역에서 해석을 해서 왜 지금 이런 총선에 민감한 시기에 예. 수사를 하냐, 재판을 하냐. 김건희 여사 이슈가 다시 또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저는 뭐 그걸 이제 정치적 영역에서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그것은 사법의 어떤 시간에서 해당 어떤 절차를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걸 정치적인 어떤 시각에서 이제 업무론을 제기하거나 유불리를 저는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